영구배수는 지하수를 영원히 계속 뽑아내는 거라고 하던데 왜 뽑아내는 거며 그렇게 계속 뽑아내면 환경에도 안 좋은 거 아닐까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네,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뽑아낸다는 말인데 맞습니다. 그런데 뽑아낼 때도 조건이 따로 있죠. 압력은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힘인데 여기에서의 이 힘이 압력으로 작용하면, 그러니까 수심이 제로일 때는 1기압이거든요. 이게 제곱미터당 1m 곱하기 1m당 약 10톤의 압력이 작용하는 힘이다 라는 거고, 이게 10m 깊이로 더 내려가면 2기압의 압력이 가해져요. 보통 지하 3층 정도 내려가면 깊이가 12m 정도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비가 막 와가지고 지하 수위가 그냥 한참 올라가, 그럼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건물이 배처럼 뜨는 거예요.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. 기둥은 상부에서의 하중만 받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밑에 지하 수위가 막 마구마구 그냥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막 부력으로 올라와. 그러면 이 힘을 견디지 못하고 기둥이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엄청난 구조적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, 건축물 기초 주변의 지하 수위를 낮추는 방법, 이게 바로 특별한 방법이에요. 거의 뭐 사람 키만한 이런 둥근 원통, 이게 집수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건물의 지하 공간에서 물을 빼내는 방법은 어딘가에 이렇게 좀 낮게 뭔가를 묻어놓고 그쪽으로 물이 일단 고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펌프로 빼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.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집수정이죠. 집수정 바닥이 그래서 다른 높이보다 이만큼 낮게 이렇게 묻어 놓는 거고요. 이 노란 뚜껑, 여기 이렇게 지금 기초 철근배근 하고 있는 중인데, 저 철근배근 다 끝나고 여기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딱 노란색 뚜껑 높이하고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. 주변 마감 작업까지 다 끝난 상태의 집수정인데, 여기가 지하로 들어온 물, 그러니까 뭐 램프를 타고 빗물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차에 눈이 묻은 채로 들어왔다거나 이러면 이제 물들이 지하에서 막 오갈 데 없이 있다가 저렇게 집수정으로 다 모여서 여기에 펌프를 꽂아가지고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거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, 저 집수정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건물에 구조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지하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? 지금 여기가 건물의 맨 밑바닥,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의 기초인 거예요. 그 얘기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땅 파고 맨 처음 이렇게 이제 기초 안 치게 될 건데, 이 기초를 만들기 전에 어떤 장치를 해 놓냐면 기초와 땅 사이에 이렇게 가로 방향 쭉쭉, 세로 방향 쭉쭉 이런 식으로 뭔가 흰색 배관이 깔려 있어요. 지하수가 저 배관을 타고 흘러서 다 여기 이 집수정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물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배관을 깔아 놓은 건데, 이게 바로 영구배수 시스템인 거죠. 저 흰색 천 밑에 어떤 배관이 들어가 있냐면,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cm고요. 이렇게 뭔가 올록볼록볼록한 이런 그 엠보싱판이 흰색 천에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이 사이로 물이 이렇게 다 흐를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는 이런 관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발관이라 그러잖아요. 빈 공간을 막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저 관 속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관도 있습니다. 둘 다 이런 빈 공간 사이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, 겉에는 토목 섬유가 쌓여 있어서 흙이나 이물질을 걸러주고 물만 이 관 안으로 들어가서 흐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이런 게 가로 방향, 세로 방향으로 쭉쭉 바둑판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게 해 놔서 이 위에 이제 기초를 치는 거고, 그러면 그 기초 밑에서 바둑판의 물길은 결국 집수정으로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. 이 부분, 이렇게 집수정에 꽂혀질 배관이 나와 있어요. 요렇게 돼 있는 건데, 나중에 이 부분을 여기 집수정 통이 이제 안 쳐지고 나면 다시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려고 배관의 끝을 저렇게 이제 빼놓은 상태입니다.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. 이 밑에 아까 그 바둑판 모양의 그 배관들에 따라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집수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, 기초 밑에 고인 지하수가 집수정으로 모이는 영구배수 배관이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. 기초 밑에 지하수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물기를 바둑판 모양의 배관처럼 깔아놓고 이 영구배수 배관으로 물이 흐르면서
집수정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지하수의 수위라는 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잖아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사지의 집안이어서 어디는 건물의 반만 지하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, 어디는 뭐 지하 3층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, 위치마다 건물마다 다 틀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는 7월하고 8월 사이에 이때만 집중적으로 지하수위가 높아지잖아요. 1년 중에 강수량이 이때가 집중이 되니까. 그러니까 1년 12달 똑같이 계속해서 집수정으로 물이 배수가 될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정한 어떤 상한선 이상이 될 때만, 그때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, 이렇게 지하 공간 맨 밑에 집수정이 이렇게 있습니다. 다른 바닥보다 높이가 낮기 때문에 물이 흘러서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, 이 집수정을 좀 확대해서 보면 기초 밑에 깔려있는 연구배수 배관이 이렇게 집수정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 높이를 건기 시의 레벨과 빨간색, 그리고 여름에 비가 왕창 왔을 때의 우기 시의 레벨, 이 파란색,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다가 맞춰 놓는 거예요. 요 레벨로 맞춰 놓은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7, 8월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이 되면, 그래서 주변에 지하 수위가 막 올라가면 이 안에 압력이 세지면서 물이 막 차가지고 이 위로 올라오겠죠. 그러면 드디어 이제 집수정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배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고, 그렇지 않고 건기시 7, 8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빨간색 레벨보다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원하는 높이로 제어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부력에 의한 구조적인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전기료도 당연히 아끼는 거고요. 여름에만 뽑아내니까. 그러면서 필요 없는 지하수를 뽑아내지 않으니까 환경보호도 될 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오늘의 결론, 지하수 배출은 최소한으로 제어되어야 한다. 끝.